기존 신학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잠깐 끊겼죠? 전화가 오고 해서 잠깐 끊겼습니다. 자, 정리 11을 보면 인간 정신의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 계물의 관념일 뿐이다. 저번에도 수업 중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 생각을, 우리 관념을 구성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기존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관념은 생성됩니다. 흉의 철학을 보면 복합관념, 단순관념이 있는데 복합관념은 단순관념으로 구성이 되고 단순관념 같은 경우도 그 출처는 반드시 경험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야 돼요. 경험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 경험하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리 11. 이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철학을 할 때. 왜냐하면 철학하고 우리 학교가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신학은 학문의 데이터가 경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신 아니면은 종교적인 경험은 당연히 경험적인데 실증적인데 그 대상화 시켰을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종교적 현상이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신이죠. 신으로부터 어떠한 의도된 계획하에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해서 그 대상, 신이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경험의 영역, 실증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죠. 이게 신학이에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 철학, 그리고 근대 철학, 스피노자 철학, 이쪽 철학은 경험론도 그렇죠. 근데 경험론이나 칸트는 과도하게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현실을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인과론도 사실은 인과론이 아니다. 인과론은 우리의 습관, 하비투스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해내는 거다. 인과론 자체도. 그러니까 뭐든지 현상, 조각조각 나눠서 시간의 지속성, 시간의 연속성 자체도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성한 것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경험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스피노자 철학도 그렇고 프랑스 계통의 철학, 실증주의, 콩트 이후에 실증주의, 콩트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프랑스나 라틴 계열은. 그래서 이 정리 11. 인간 정신의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계물, 어떤 개체의 관념일 뿐이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라부스를 보면 이제 평행론을 받고 적합한 관념 14에서 39. 이 적합한 관념 아다이 꾸았다. 아니면 발음을 아데꾸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데꾸아투스. 이 적합한 관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윤리학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스피노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적합한 관념에 의해서 인식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말을 하고 싶어요. 스피노자는. 반면에 데카르트는 뭐를 말하고 싶었냐? 명석 판명한 클라라
디스팅타. 이 명석 판명한 거를 확실성, 게르투스. 명석 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알미다. 확실한 알미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스피노자는 명석 판명한 걸로는 부족하다. 명석 판명하고 충전적인 거. 혹은 적합한 거. 아다 꼬았다. 아다이 꼬았다. 아다이 꼬아투스. 왜 꼬았다라고 하냐면은 카우사도 그렇고 카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념 여성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의 어미를 여성으로 지금 해줘서 아다이 꾸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성 명사가 뒤에 오면은 꾸아투스라고 하겠고 중성이면은 꾸아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적합한 인식이 무엇이냐? 명석 판명한 거, 명석하다 저번에 얘기했죠. 내가 뭔가 인지를 할 수 있어. 한계선을 그을 수 있어. 이거는 명석한 거예요. 근데 디스팅다. 판명하다라는 것은 다른 놈하고 구분을 하는데, 다른 놈하고 구분, 이 놈만 명석하게 딱 클라라하게 내가 클리어하게 인지를 했어. 그게 클리어라면, 디스팅트는 다른 놈하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놈이 이놈에 비해서 어떠한 본질,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디스팅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다이 꾸아타는 무엇이냐면 인과관계, 시간도 들어가요. 시간. 스피노자 철학이 왜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느냐? 이 아다꼬에 있다. 아다이 꾸아타. 적합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 계열에 대한 인과는 당연히 시간을 타죠.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동시에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클리어하게 딱 주어지는 건 뭐죠? 형식, 이 폼이 주어지죠. 여기 시간 필요 없어요. 폼은. 그리고 판명하게 두 놈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상으로. 그래서 얘하고 차이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요. 시간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그러면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로 변환되는 시간,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한 자리에 딱 이렇게 모이지 않죠. 원인은 전, 결과는 후, 이렇게 나오죠. 시간상으로. 그래서 이 시간론, 적합한 인식, 시간 계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스피노자 철학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시간상으로 단선이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선으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이죠. 전, 후, 지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전 시간이 없이 여기서 연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뿅 여기로 갔어.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 비약이라고 해요. 이런 거 비약. 이런 거를 우연이라고 해요. 원인이 없어. 이런 거 우연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에서는 이거 벌어지지 않아요. 어떠한 것이든지 시간은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가지 뒤죽박죽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죠. 적합한 인식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쭉 가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어디까지? 그거는 진짜 쭉 과거 전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물음도 계속 갖는 거고. 적합한 인식을 스피노자가 물어볼 때는 어떠한 사건을 딱 동시적으로 시뮬타네이트하게 딱 끊었어.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누가 이 사건의 주체냐, 이 행위는 무엇을 어떻게 한 타동사냐, 자동사냐,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명석하게 이 사건을 딱 동시에 볼 수 없고, 분명하게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동시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쭉 통전적으로 모든 인과계열을 파야 돼요. 그쵸? 이게 적합한 인식이에요. 근데 인과관계를 보는데, 인과관계는 내가 쭉 살고 있어. 나의 인과관계가 있어. 이게 나야. 타자야. 근데 타자가 나를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나는 내 인과관계가 쭉 이렇게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를 내가 돌아볼 수 있어. 상기를 할 수 있어. 계속.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어제부터 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쭉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게 적합한 인식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윤리학,
그 정의, 3부의 정의 1이 적합한 인식, 아다 있고 같다 인식. 그 적합한 인식이란 무엇이냐? 코그니츠요. 그 적합한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인이어야 돼. 내가 원인이어야, 내가 인과관계, 내가 있어야 내가 직접적으로 이걸 알지. 타자가 원인이야. 그러면 이게 왜 적합한 인식이 되게 힘드냐? 타자는 타자 계열대로 쭉 이걸 가지고 있거든. 내가 부딪혔는데, 그럼 얘가 왜 여기까지 부딪혔는지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분석할 수 있어. 왔다. 그래서 역학, 이역학은 할 수 있는데, 이놈이 왜 왔냐를 하면 이놈은 또 자기 계열이 쭉 있거든. 이거를 다 분석을 하는 게 적합한 인식. 그러면은 아다 있고 같다. 부적합한 인식은 무엇이냐? 원인이 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타자야. 내가 그러면은 그거를 알게 되는데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적합한 인식, 적합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할 때 이거를 작용하다, 아게레라고 하고요. 그리고 받을 때 수동, 파티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 2예요. 윤리학 3부. 그 다음에 능동, 악치오와 파시오. 악치오는 역시 내가 원인이 돼서 하는 행동 똑같아요. 작용하다하고 악치오하고. 아게레 분사형이 악툼입니다. 악듀. 그리고 수동은 내가 아니라 그 원인이 적합한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는 원인이 타동인이 분명히 들어왔다는 얘기죠. 타동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적합한 인식을 갖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피노자 철학의 인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과거를 분석할 때 적합한 인식. 내 계열이 두 가지가 있어.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거예요. 가장 쉽게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남 탓.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는 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인식이에요. 타동적인 인식이고 부적합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벌어진 거는 물론 다른 원인이 있지만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 타동적인 원인.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려면 이놈은 왜 나를 계속 불쾌하게 계속 치느냐. 이놈이 왜 그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인과관계를. 이것까지 알아야 적합한 인식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죠. 스피노자 철학에는 그 확실한 알을 가지고 갖고자 하는 게 인식론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을 교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쾌활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윤리학이죠. 책 자체가 에티카입니다. 뭐 메디타치오, 성찰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알미 무엇이냐 생각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힐라리타스, 우리가 기쁘게 쾌활하게 살 수 있느냐. 라이티지아, 힐라리타스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스피노자 철학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을 기쁘게 만들고 나를 쾌활하게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로는 집중해야 될 거는 타동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적합한 인식을 소유할 수 있고, 적합한 인식을 통해서 적합한 인식을 가졌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윤리학 3부의 그 유명한 코나투스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배울 텐데요. 나는 나의 지속, 나의 존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 꼬노르 동사입니다. 노력하다. 그리고 인소 에세, 그 자신이 존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아니면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코나투스예요. 우리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이상 우리가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적합한 인식, 인과계열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가 쾌활한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스피노자가 말을 하는 거고, 근데 분명히 그 원인이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수동적인
때문에 타동인으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든 다른 물체든. 그러면은 그 물체를 적합한 인식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부분적인 인식으로 자꾸 이 현상만 집중하면 이 현상을 해결을 못해요. 나를 때리는 걸. 이 현상을 적합한 인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랬을 때 적합한 인식이 되는 것은 1종, 2종, 3종 인식이 있는데 2종 인식부터 된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 2종 인식이 어딨냐. 1종, 2종 인식이 있고 3종 인식이 있고 자,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자,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이죠? 40번. 정리 40번에 나옵니다. 일종인식. 일종인식은 표상. 단지 이 이미지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 이미지만. 이 이미지만 관심 가졌을 때는 우리는 이 적합한 인식을 가질 수 없어요. 이미지에 매몰되지. 근데 적합한 인식은 이놈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 자, 인과관계는 어디 성립한다고 했죠? 계열 안에서만 성립한다고 했죠. 연장은 연장, 사유는 사유. 인과관계 하는 거를 이종인식, 공통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커먼 노치오, 커뮤니스트 노치오죠. 네. 원문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요즘 노치오다. 노치오. 통념이라고 번역하는 진태현 선생님이 통념이라고 번역하는 노치오다. 이것은 인과 계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과 계열은 어디하고 어디에? 인간의 지성은 속성을 뭐 파악한다고 했죠? 관념 계열하고 연장 계열, 사유 계열하고. 그러면 인과 계열은 어떻게 있다? 연장은 연장끼리. 여기는 관념은 관념끼리. 그래서 적합한 관념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인과 계열에 대한 그 아다 있고 왔다. 이것은 반드시 이종인식부터 시작하는데 일종인식은 표상. 표상에는 인과가 없다. 기껏해야 잘해봐야 명석 판명한 것밖에 안 주어진다. 적합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주어지는데 인간의 계열 안에서 사유와 연장의 계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종인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연장적인 질서. 한마디로 물리학 질서. 네? 물리학, 뭐 사회학 어떤 식으로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연장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에서 이거는 적합한 인식이 됩니다. 사유, 관념, 뭐 심리학이라든가 수학도 아마 수학은 연장에 들어갈까요? 연장에 들어갈까요? 여기 관념에 들어갈까요? 1차적으로 여기 들어가겠죠. 수학은 물리학 이런 거는 이 두 질서, 이 두 질서를 파악해서 인과관계를 각자 잡아줘야 우리가 적합한 인식이 되는데 자, 여러분도 사유와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사유와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유와 연장으로 구성됐는데 그러면 뭐가 공통치의 최고류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물 모든 것이 공통치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치가 뭐다? 하나는 관념화, 하나는 사유, 연장. 그래서 타자를 내가 적합한 인식으로 자꾸 확대시키려면 이 부분적인 인식, 표상밖에 안 가지고 있어. 이미지밖에 없어. 이미지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연장의 질서, 이놈이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유질서, 이놈이 왜 이렇게 왔느냐, 행위, 의도가 무엇이냐 이게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만약에 사유질서가 이놈은 만약에 돌멩이가 왔어. 이놈은 사유질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념, 여기 사유질서가 있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해놓고 무슨 얘기지 하죠. 평행론이 그래요. 평행론이 스피노자의 평행론은 관념하고 연장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1대1 매칭을 시켜서 이놈이 있고 이게 1대1 매칭이 된다. 이렇게 평행론을 생각하는 순간에 어려운 점에 빠져요. 내가 어떤 이놈이 있을 때 이놈의 관념과 이 연장과 데카르트식으로 하면은 표상적 실제성과 형상적 실제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어려워져.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평행론에서 가장 핵심은 인과 계열을 따로 갖는다. 이놈은 이놈대로, 이놈은 이놈대로. 이놈은 어떻게를 주로 파악을 하겠죠. 이놈은 행동, 사유는 왜, 의도, 인텐션을 파악하겠죠. 근데 각자 원인 계열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타자가 원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실천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생각을 해보면 윤리학 이 책 따라서 타자 원인을 적합한 원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거의 연장, 어떻게 이놈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의도, 인텐션을 파악하는 것. 인텐션이 여기서 주어지지 않아. 돌멩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이놈에 대해서 부딪힌 거에 대해서 내가 찾고 내 인텐션을,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어펙투스, 나의 정념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스피노자 철학의 목적입니다. 적합한 관념. 이게 왜 중요하냐?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내가 이놈을 해결을 하든 이용을 하든 나한테 계속 좋은 느낌을 줘.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이놈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만 가지고 안 된다고. 왜 이놈이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적합한 인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3종 인식, 여기서 나오는 40에서 나오는, 주석에서 나오는 마지막 3종 인식, 인투이티오, 지성, 직관. 직관은 뭐 직접 보는 게 직관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하면은 테오레인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데카르트식으로 하면 그게 메디타치오, 명상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스피노자 인투이티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요. 직접 봄, 형상을 직접 봄, 뭐 이런 내 사유,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직접 명상함, 나 스스로를 인스펙지오, 내관, 내가 직접 바라봄. 그런 거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피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비례의 본성을 단번에 알아내는 거예요. 인과 계열을 우리 예를 들어보죠. 수학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비례식을 할 때 뭐 어떤 식 단번에 알아들으는 게 있어요. 1대 2는 2대 뭐 4라고 해봅시다. 그냥 이걸로 1대 2는 2대 4. 그러면 1대 2는 x 대 4 하면은 2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거니까. 근데 이게 복잡해. 엄청나게 수가 커. 뭐 39,276대 뭐 79,468은 x 대 얼마 뭐 이렇게 가면 단번에 못 알아볼까요? 계산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종인식, 적합한 인식이라면 직관하다, 단번에 한다라는 것은 비례식의 공식을 바로 내가 캐치를 했다. 그 비례식의 본성을 바로 계산했다.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이걸 척하면 척, 암산, 바로바로 나오는 상태. 그거를 이제 직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 직관은 굉장히 문제에 붙여져 있다. 해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붙여져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근데 비례식이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된다. 적합한 인식은, 이종인식은. 근데 삼종인식은 내가 그 본성, 비례식의 본성을 단번에 알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걸 단번에 갈 수 있을 때, 그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베르그송도 직관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생이 직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때 가죠. 직관. 여담으로 제가 커피숍을 하는데 제가 카페 베르그송이잖아요. 그랬더니 맘카페에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르그송. 설마 철학자 베르그송인가? 그러면서 직관이 철학자 베르그송인가? 저는 베르그송을 되게 공부를 오래 했지만 그 누구도 베르그송을 직관이 철학자라고 수식을 한 적은 못 봤는데 맞아요. 직관이 철학자예요. 보통 생철학 뭐 아니면 뭐 프랑스 철학자 뭐 이렇게 들었는데 직관의 철학. 그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분 진짜 공부 많이 하셨나? 아무튼 직관은 베르그송에서 되게 중요한데 스피노자에서 직관을 해석을 할 때는 단번에 아는 힘. 어떤 거? 어떠한 비례식,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비례식이 있을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비례식의 본성 자체를 알아서 단번에 어떤 놈을 캐치해내는 거. 이런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성의 이거는 뭐 베르그송을 할 때 하고요. 베르그송의 직관로는 직관을 해석하는 게 뭐 50가지도 있다. 뭐 이렇게 유종열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하고 직관은 그렇다. 여하튼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직관보다는 공통 통념, 커뮤니스 노치오, 그리고 그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적합한 인식.
적합한 인식을 파악하는 건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은 연장끼리, 관념은 관념. 그거를 우리 식대로 현대철학으로 보면 이건 행위 계열, 이건 사건 계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 그래서 평행론이다. 어떠한 한 사건을 가지고 분석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분석을, 이놈은 연장 질서는 뭐고, 이놈의 보면 행위는 인텐션은 뭐고, 근데 이놈은 돌멩이네? 인텐션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은. 거기까지 그렇게 분석하자는 건 아니고요. 인과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단지 표현의 방식. 신이,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 활동을 할 때, 그 기본 지성이 파악하는, 우리 인간이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말끔하게 정리돼서 우리는 파악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는 다 엉켜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미지가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복잡하죠. 행위는 단순한데. 자연에 흘러가는 건 매우 단순한데, 우리가 그걸 끊어서 분석을 해보자니 되게 복잡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적합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1종, 2종, 3종 인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시험을 낸다면은 1종 인식, 2종 인식, 3종 인식을 설명하라. 그리고 적합한 인식을 설명하라. 그랬을 때 데카르트 철학과 비교해서 뭐 데카르트 철학을 비판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스피노자의 적합한 인식을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오르네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해명하라. 아니면 기독교 철학의 입장에서 공통통념의 이론을 비판하라. 할 수 있으면 비판하라. 왜냐하면 여기는 신이 섭리를 가지고 있고 단번에 신은 모든 거를 다 동시에 살펴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거 없거든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관념을 했고요. 인식의 종류까지 한 겁니다. 1종 인식, 2종 인식, 3종 인식. 이것까지 했고요. 의지를 내포하지 않는 관념들. 자, 249를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49를, 정리 49를 보자. 자, 이해 정리 49를 보면, 자, 읽을게요. 정신 안에는 관념인 한에서 포함하는 것 의외의 어떤 의지작용, 곧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지. 자, 저번에 계속 얘기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없다.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 의지는 무엇이다? 첫 번째로 3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아페티투스 우리가 욕구라고 만약에 충동이라고 번역을 합시다. 충동의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의 정신적인 측면. 내가 뭐 정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 이게 의지라고 하자. 여자는. 그리고 또 여기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 의지작용은 곧 뭐다? 긍정이나 부정이다. 어떤 의지작용, 곧 긍정, 부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의지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 안에 관념이 딱 했을 때 긍정이나 부정, 의지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냥 따라 나온다. 관념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어떤 것을 딱 받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죠. 여기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작용. 내가 받아들여야지 말아야지. 긍정, 부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대로 거기는 기본으로 뭐가 깔려있느냐? 긍정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 의지작용이 자유의지로 해서 나는 이거를 뭐 거짓말로 생각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모든 이미지는 형상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냥 받아들인다, 그거를. 물론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스피노자가 예를 드는 게 어떤 옆집 사람이 닭 한 마리가 날아간다는데 뭐 어디 닭장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실수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본 거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말로는 닭장이 날아간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본 관념은 닭이 날아가고 있는, 나도 보고 있거든. 닭이 날아가고 있는 거. 그 닭이 날아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떠올리는 관념들은, 거긴 부정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봤던 거를 부정하고, 막 이렇지 않아요. 응?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인과관계에서는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인과관계에서. 뭐든지 긍정만 들어가. 긍정만. 인과관계에서. 내가 못 본 채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메타적으로 내가 못 본 척, 거짓말을 하거나 못 본 척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뒤틀 수는 있는데, 말로, 언어로 뒤틀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 과정 자체 기본 밑바탕에는 원인 결과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는 그대로 긍정만 해요. 내 인식할 때 의지가 자유로워서 내가 의지는 긍정하고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일반 관념에 적용이 안 된다. 관념은 필연적으로 주어진다. 아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관념은 반드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관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지 능력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뭐 선택하고 막 이렇지 않다. 데카르트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판단 유보, 현상학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현상학의 뿌리, 국회, 판단 유보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인식론에 매우 중요한 건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스피노자는 오류가 없어, 기본적으로. 왜냐? 그냥 그 자체가 내한테 주어진 거, 그 자체가 현실하고, 데카르트는 형상적 실제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상적 실제성하고 일치, 여부. 이게 문제였어요. 삶의 확실성. 근데 여기서는 긍정하고 부정하는 능력이 관념에서 떨어져서 나와 있질 않아. 의지 능력이, 자유의지가 붙어 있어요. 관념이 생기는 즉시 나는 의지 능력, 긍정하고 부정하는 능력, 이게 달라붙어 있어. 그냥 긍정밖에 못해. 내가 받는 정보를 내 맘대로 막 내 자유의지로 막 뒤뜨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의지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자, 봅시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도 앞선 원인이 있습니다. 앞선 원인에 따라서 나는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텐션이. 그 원인이 없으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원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원인. 이거는 이해가 빨리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이 없으면 거짓말도 못해. 연상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혀가 있고. 내가 그 발음을, 거짓말을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 혀 구조라든가 뇌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걸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연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관념. 내가 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이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걸 얘기했다고? 관념의 질서, 왜? 어떻게 말을 했다고? 입으로 말을 했다. 입이 없으면 말 못했을 거야. 근데 왜 말했다? 근데 관념의 질서. 내가 저 사람하고의 오래된 축적에서 이 사람에겐 이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진짜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판단하고 있고 그 원인이 나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표상적으로 알고 있어. 사실은 이게 안 유리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한 이유, 자유의지냐? 내가 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냐? 아니다. 원인 계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죠.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근데 원인이 딱 생겨서 불이 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뛰어나가는 거야. 근데 불을 봤는데 내가 여러분 중에서 데카르트처럼 그게 진짜 불이냐 아니냐, 형상적 실제성과 내가 보고 있는 표상적 실제성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맞는 것 같아. 모든 거는 딱 들어주면 우리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실천적인 문제 때문에 잠정 도덕이라는 것을 소설인가 규칙인가, 거기에서 잠정 도덕을 얘기를 하는데, 잠정적으로 준칙을 정하자, 막심을 정하자.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준칙을 정하자. 그래서 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인식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싶다. 의심에 붙이는 건.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지금, 의지, 관념, 기본적으로 관념에는
자유의지가 달라붙었을 때 긍정하고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지는 무조건 긍정만 있다. 그래서 긍정철학의 일면이 이런 부분, 인식론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지티브하게 주어진 정보 그대로.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정보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 그 사건도 긍정이에요. 이 사건에도 부정적인 요소,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 이게 아니야.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면 여기선 긍정적인 원인들만 있는 거야. 근데 일어났는데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걸 분석을 진짜 잘한 사람은 베르그송이에요. 베르그송의 박사 논문, 실론 3장일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베르그송 할 때 볼 텐데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스피노자가 굉장히 프랑스에서 이용이 많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자, 의지는 윤리학 3부에서 욕구, 충동인데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의지 활동이라는 것은 긍정하고 부정하는 능력이다. 근데 내가 관념이 주어졌을 때 그 관념에 대해서 나의 의지 능력은 자유롭지 않다. 어떤 것이 파지티브, 네거티브하지 않다. 나의 긍정 능력은 부정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없었던 거를 막 부정하거나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나는 그거 긍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신병, 조울증, 스키조프리니아, 파라노이아 이런 것들 자기가 주어진 관념이 있으면 직접 믿어버려. 현실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원인이 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권을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2권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공부를 할 때,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공부할 때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서 한 학기 스피노자 파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칸트를 파보고 그 다음에 헤겔을 파보고 플라톤을 파보고 그러다 다시 스피노자 오고 그러면 또 싹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강의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하지만 뭐 이건 3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짧은 건 마찬가지죠. 이 시간 안에는 어떻게 해결이 안 난다. 이거는 해결이 안 난다. 여러분들이 이걸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수는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 사이에 원어도 보고 다른 논문도 보고 그러면서 정리가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월요일날 논문을 이렇게, 그거를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왜 늦어졌냐면,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논문 쓰고 있는 거, 그거는 윤리학 3부랑 관련이 됩니다. 2부에서도 관련이 되는데, 3부에 관련이 된다. 논문을 하나 마쳤고, 또 하나 논문을 쓰는 게 있는데, 그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 애기 엄마가 지금 둘째 출산을 앞두고 이번 주에 병원을 갔어요. 아직 11월 달에 둘째가 나오는데, 둘째 출산이 지금, 나올 뻔했어요. 이번 주에. 진정이 돼서 지금, 몸을 진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기를 보느라 지금, 제가 시간이 유동적인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최대한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다음 주는 시험기간, 다다음 주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최대한도로 제가 그걸 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윤리학 3부 이제 다음에 이제 윤리학 3부를 욕망이론 나갈 거고요.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라베송 철학, 프랑스 철학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 스피노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맞아.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자, 피지컬 인터루드라는 얘기를 여러분 스피노자를 하면 자연학 소론이라는 것을 정체 모를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논문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등재가 돼서 논문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할 텐데, 거기서도 저는 자연학 토론이 논문의 중요한 그 자료이기도 한데요. 2부에서 우리가 2부를 다루니까 2부 13, 2부 정리 13, 2부 정리 13에서
보충 나오고, 이제 주석 나오고, 그 다음에 공리, 1, 2,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그래서 정리 14까지. 짧은 거를 자연학 소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연학 소론. 피지컬 인터루드, 영어로. PI, 약어가 그렇습니다. 한글로 할 때는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자연학 소론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혹시 읽을 일 있으면, 내가 자연학 소론을 읽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